정관장의 달라진 점 뭐가 있을까요? 한 명 있죠. 메가. 메가. 그 선수가 90점이 되어줬다.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면서 메가 선수 연봉이 올해가 15만입니다.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올 시즌 여자부 최고 연봉이 8억. 메가 선수 8억 줘야죠. 메가 선수 8억 받아도 무방하다. 그 정도로 정말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메가가 없는 정관장을 떠올린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정말 확실한 90점 역할을 해주고 있다. 자, 스포츠앤 플러스 배구하는 목요일입니다. 배구 코너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크릿 노트의 인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무려 조회수 1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각수 한번 치고 하시죠. 사랑 이야기라면서요. 사랑 이야기 때문에. 네, 그 사랑이 역시 결국엔 만국 공통이구나. 네, 이런 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한 주간 있었던 배구 소식들, 그리고 이번 주말에 가볼 만한 경기장들, 또 그리고 시크릿 노트까지 아주 꽉꽉 채워서, 그리고 오 기자의 배구 위키였나요? 오간사의 배구 위키. 오간사의 배구 위키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품도 걸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한맛 감스트 오스트 오회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도 하기 전에 멘트부터 쳤던 네. 오회원입니다. 그 배구 위키 저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했잖아요. 반응이 좀 있었나요? 뭐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뭐 조회수나 댓글이잖아요. 지금 유튜브에서는. 근데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이제 계셔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첫 스텝이 나쁘지 않다. 네. 질문 남겨주신 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남겨주신 분께 이 배구계 베스트셀러 무려 2쇄에 들어간 그렇죠. 김효경 명 작가의 류한준의 V리그 연대기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뒤를 이을 김효경 작가. 저희가 그 댓글 아이디 다시 한번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 연락처를 남길 테니까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 V리그 연대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배구 위키가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좋은 질문,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께 이 V리그 연대기 책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첨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김효경 기자와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네. 그새? 네, 이제 모처럼 이제 좀 연차를 써야 되는 시기여서 제주도를 잠깐 4박 5일 다녀왔습니다. 배구가 이렇게 한창인데? 제주도에서 배구도 봤습니다. 그래요? TV로. 배구는 배구고, 휴가는 휴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쉬고 오셨으니까 또 이제 활기차게 또 재밌는 소식 많이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추워서. 그래요? 네. 제주도가 그렇게 따뜻해요? 그래도 서울보다는 확실히 따뜻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김효경 기자가 이제 제주도로 휴가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뉴스를 봤는데 강풍이 불고 막 이래서 비행기가 못 뜬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 그래서 김효경 기자한테 물어봤죠. 문제 없었냐 그랬대. 나 가기 전날이었다. 나는 아주 무사히 잘 다녀왔다. 네, 럭키 비키였습니다. 네. 제주도 갔다 오고서 춥다고 난리치면은 좀 있으면 시차도 막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제주도랑 시차가 있나요? 있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혜원, 김효경 기자 두 분과 주간 배구 함께할 예정입니다. 배구 소식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배구를 사랑하시는 분들, 저희 스포츠앤 플러스 목요일 밤 10시에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그리고 배구 좋아하는 팬들에게도 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샘플의 배구 이야기 주간 배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배구계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위클리 헤드라인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3위의 반란, 이제 여자 배구 정관장이 10연승을 달렸습니다. 와. 저희가 뭐 예상을 좀 해드렸습니다만 역시나 연승 행진을 이어갔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상원 아나운서가 좋아하실 소식인데 우리 페퍼가 달라졌습니다. 네, 3연승을 달리면서 창단 최다 3연승을 질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뭐 희박하지만 본 배구의 가능성을 살리기 시작했고요. 마지막으로 남자 배구 현대캐피탈 12연승을 달렸고요. KB 손해보험은 이제 저희가 오늘 방송이 녹화인데 녹화 전까지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배구의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관장 사실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정관장이 한 4위, 5위? 네, 그때만 해도 4위 IBK 기업은행에 꽤 격차가 벌어진 5위 정도. 네네네. 그 정도였을 텐데 지금은 3위고 그냥 3위가 아니라
선두까지 넘볼 수 있는 3위가 됐습니다. 네, 14일 이제 IBK 기업은행전에서 세트 스코어 3대2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 메가 선수가 44점을 올렸어요. 와. 개인 최다 기록을 세웠고요. 그러면서 이제 11월 30일 IBK 기업은행과의 2라운드 경기부터 시작한 연승 행진이 10연승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정관장이 이제 그 전까지 팀 창단 최다 연승 기록이 8연승이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연승을 성공했고요. 그동안 이제 막내 구단 페퍼를 제외하면은 모든 구단들이 10연승 이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정관장도 드디어 10연승 이상의 네. 기록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두권과 격차가 많이 줄었는데요. 20경기를 똑같이 치른 상황에서 흥국생명이 승점 45점, 그리고 현대건설이 43점, 정관장이 38점. 그러니까 이제 4라운드 맞대결에서 정관장이 또 두 팀을 이길 경우에는 정말 이제는 2파전에서 3파전이 그렇죠. 되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네, 진짜 이 파죽지세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고이진 감독이 은근 그 선두 경쟁에도 욕심을 내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했었는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정관장이 좀 기복이 항상 심한 팀이었거든요. 잘 하다가도 경기 중에 갑자기 좀 흔들리거나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두 번의 경기 승리를 보면 다 3대2 승리거든요. 사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선수들이 이겼는데도 표정이 밝지 않았거든요. 이겼는데도 혼나. 부키리치 선수는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런데 이런 경기를 결국 이겨냈다. 그래서 승점을 챙겼다.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정관장이 달라진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정관장은 이번 시즌 잘 내주고 있지만 지난 시즌도 또 그 전 시즌도 잘할 수 있는 팀이다라는 평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축 선수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경험이 좀 적고 거기다가 뭐 고이진 감독도 감독조차 그때는 또 지도자 경험이 또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결국 고비를 넘지 못하고 무너지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잦았는데 그런 실수들을 이제는 더 이상 범하지 않으면서 네. 이길 경기 이기고 질 경기까지 이겨버리네. 그런 정관장이 되면서 창단 첫 10연승. 고이진 감독 저희가 농담처럼 뭐 명장 고이진 감독님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어깨 피고 저도 명장 대열에 껴주십시오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딱 그 모든 스포츠를 막나고 야구던, 농구던, 배구던, 축구던 그 절대 곱게 안 지는 팀들이 있거든요. 네. 약간 정관장의 색깔이 그렇게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정관장이라는 팀이 뭐 오영 기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은 팀이에요. 사실 좋을 때의 경기력을 보면 1위 팀 뭐 흥국생명, 현대건설을 만나도 정관장이 이렇게 압도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지만 어떤 때는 뭐 GS 뭐 이런 좀 약체 팀들을 만났을 때도 아니 왜 이렇게 배구를 못하는 거야. 강팀에 강하고 약팀에 약해. 강강약약. 네,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어쨌든 좀 이겨야 할 팀들을 다 이기면서 좀 리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보시기에 정관장의 달라진 점, 기존에도 뭐 포텐셜, 가능성이라는 면에서는 충분히 있는 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기대만큼 안 나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좀 달라진 건 뭐가 있을까요? 아마 김효경 기자와 저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지난 시즌부터 정관장 유니폼을 띄고 있는 한 명 있죠. 선수 한 명. 메가. 그 선수가 구심점이 되어줬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관장은 뭐 베테랑 선수들도 있고 하면서 구심점이 되어줘야 된다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선수들이 코트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이 어린 선수들을 같이 끌고 가는 힘이 조금 적었어요. 그러니까 내 역할, 그러니까 1인의 역할, 에이스의 역할은 하지만 이 동료들까지 끌고 가는 역할은 좀 부족했다. 리더의 역할은 하는 선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근데 메가 선수는 아시아 쿼터로 합류해서 사실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다고. 그렇죠. 뭐 여자부에서는 아시아 쿼터 효과를 거의 못 보는 팀들도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메가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메가 선수가 작년에 연봉이 10만, 그다음에 올해가 15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15만 달러가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요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네네. 2억 2천만 원이면 지금 V리그에서 뛰고 있는 웬만한 스타급 선수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여자부 최고 연봉이 8억. 네. 김연경, 강소희 선수. 김연경, 강소희 선수 8억이잖아요. 그리고 정관장 최고 연봉이 염혜선 선수입니다. 4억 1천만 원. 네. 근데 메가가 2억 2천이란 말이죠. 메가 선수 8억 줘야죠. 메가 선수 8억 받아도 네. 무방하다. 그 정도로 정말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네. 정관장에서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금 정관장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메가가 없는 정관장을 떠올린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 정도로 메가 선수가 정말 확실한 구심점 역할을 해주고 있다. 네. 뭐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에 더하면 역시 부키리치 선수겠죠. 사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부키리치 선수가 원래 포지션은 리시브를 받지 않는 아포지 스파이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 시즌 고이진 감독이 트라이아웃에서 부키리치를 선택을 하면서 리시브를 시키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저희는 그러면 메가가 리시브를 하려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키가 큰 부키리치에게 리시브를 시켰거든요. 근데 부키리치 선수가 너무나 리시브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4라운드 들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좀 오긴 온 것 같아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는 것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어쨌든 부키리치 선수가 이렇게 수비까지 하면서 공격에 가담해주니까 네. 사실 상대팀 입장에서는 뭐 외국인 선수가 한 명이면 그쪽에 집중을 해서 막으면 되는데 이쪽에는 메가가 있고 이쪽에는 부키리치가 있으니까 사실 상대팀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네. 뭐 쌍포가 네. 여길 피하면 저쪽을 네. 막아야 되고 저길 피하면 또 이쪽을 막아야 되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염혜선 선수가 그동안에 참 이렇게 뭐 배구 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비난 아닌 비난을 또 받고, 그러니까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 세터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지만 염혜선 선수가 사실 배구 팬들한테 비난을 많이 들었던 선수인데 최근만큼 이렇게 또 비난을 또 덜 받는 시즌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행복한 배구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중앙에서는 정관장이 점점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도 뭐 GS 칼텍스도 연패를 끊었고요. 지금은 누가 붙었을 때 무조건 일단 이 팀은 1승 거두고 간다 라는 이야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승점 자판기가 있다. 네. 뭐 어느 팀이라고는 네.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승점 자판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선두권에서도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고 밑에 하위권에 있던 팀들이 좀 이렇게 올라오면서 완전히 7팀이 정말 진흙탕으로 같이 강강술래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느낌. 그래서 배구 팬들이 여자부 경기에 충분히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15일 경기 전까지 이제 후반기 6경기를 치렀거든요. 근데 그중에 5경기가 5세트였어요. 와. 그리고 나머지 한 경기도 사실 5세트에 갈 뻔한 경기였었죠. 페퍼저축은행.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느 팀이 확실하게 이길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저희가 사실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하위권 팀들이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방금 오해영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두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밑에 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흥국생명이 지금 선두, 그리고 뭐 승점 차가 조금 있습니다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흥국생명은 지금 선두지만 언제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고요. 흥국생명이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후반기 올스타전 없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이게 급격하게 무너지는, 뭐 사실은 그 전부터였지만 뭐 12월부터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단 안팎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안 되는 팀의 전형이거든요. 구단 안팎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끼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얘기하는 노이즈가 낀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흥국생명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칫하면 본 빼고에 못 가는 팀이 흥국생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예 가능성이 없는 말은 아닌 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실 때쯤에는 결과가 나왔겠지만 오늘 페퍼저축은행과 경기를 하거든요. 네. 이 마테이코 선수가 이제 3번째 경기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마테이코 선수가 좀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래서 만약에 페퍼에게 졌다면 정말 이제는 본배구를 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하신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 파란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현재 여자 배구에 있어서 페퍼저축은행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페퍼저축은행은 창단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페퍼 그만 응원하셔도 그러니까요. 이제는 같습니다. 이젠 놓아줄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상원 아나운서가 이 아픈 손가락의 네. 마음으로 페퍼를 항상 응원하셨잖아요. 제가 2년 동안 이제는 지난 시즌과 지난 시즌 2년 동안 상처가 다 나았습니다. 나았어요. 상처가 다 나았기 네. 때문에 더 이상 페퍼 말고 다른 팀을 네. 좀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요. 페퍼 사실은 앞선 3시즌은 저는 팀을 만들고 그러니까 완벽이라는 건 없지만 어쨌든 팀이라는 느낌을 갖게 이 팀이 세팅되고 리그에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페퍼였기 때문에 3시즌 동안은 사실상 이 팀을 조직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고 저는 사실상 이번 시즌이 우리가 어쩌면 페퍼저축은행이라는 팀에 기대했던 모습을 보는 첫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팀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뭐 박정환 선수도 합류를 했고 굉장히 수준급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수 몇몇만 보면 이미 페퍼는 뭐 중위권 싸움에 들어갔어도 무방한 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농담 삼아서 페퍼 관계자분하고 창단 처음으로 이제 2자릿수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기대해도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관계자께서 정말 일말에 여지도 안 주시고 당연합니다. 올 시즌에 2자릿수 승리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걸 딱 듣고 나서 페퍼는 이제 되는 집이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흥국에게서 느꼈던 조금 그런 선두지만 불안함이 있었던 반면 페퍼에서는 하위에 있는 팀이지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 최근에 선수들도 그렇고 장소영 감독도 그렇고 인터뷰를 보면 이기는 방법을 알았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제 후반기와 전반기 마지막 이 3연승하는 경기들을 보면 현대건설전은 3대2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다음에 IBK 기업은행에게도 3대2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건설이 3대1이었는데 예전에 페퍼저축은행이었다면 5세트에 가서 아마 무너지는 경기가 많았을 그냥 거예요. 졌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겨내는 힘이 생겼고 특히 이제 현대건설과 4라운드 대결에서는 4세트 22대 24였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통은 한 점 따라가고 지는 정도에서 그쳤을 텐데 이거를 4연속 득점을 해서 승점 3점을 따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의 자신감, 위닝 멘털리티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건 감독이 달라졌다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사실. 그러니까 페퍼가 창단을 하고 이제 첫 해에 이제 김영실 감독, 이제 베테랑 감독을 이제 영입을 해서 리빌딩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첫 해에는 워낙 이제 멤버가 좀 약하고 다른 팀에서 뛰지 못하던 선수들이 와서 뛰게 되었잖아요. 신인 선수들과. 그러다 보니까 좀 성적이 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좀 패배 의식 이런 분위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감독으로 교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외국인 감독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통적인 측면에서 우리 선수들과 대화를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 특히 이제 모두 남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한국 여자 선수들의 좀 스타일이나 성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페퍼저축은행이 좀 내린 선택이 사실 장소연 감독이었거든요. 장소연 감독의 경우에는 선수로 활동을 했었고 또 지도자를 하진 않았지만 해설위원으로서 선수들과 굉장히 접점이 많았거든요. 네. 이 선수들의 장점, 성격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과 좀 자연스럽게 이 장점을 살려주고 좀 단점을 커버하려는 노력 그리고 좀 팀을 하나로 만드는 좀 그런 노력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페퍼저축은행 현재 이제 5위 그리고 승점이 24점. 물론 본백 그 24점과 바로 위에 있는 IBK인가요? 네. IBK와는 조금 승차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제외하면 이제 12점 차. 12점 차. 아직까지는 조금 12점이 아니네요. 9점 차네요. 예, 9점 차. 조금 벌려져 있긴 합니다만 지금 기세라면은 현재 승점이 24점.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느낌은 페퍼저축은행과 도로공사가 4점 차고요. IBK 기업은행이랑 페퍼저축은행이 9점 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9점 차가 4점보다 더 좁게 느껴져요. 그 정도로 지금 페퍼저축은행이 치고 올라가는 힘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정관장도 1, 2위 다툼하면서 올라가겠지만
페퍼저축은행도 IBK 기업은행과 4위 자리 이 4위 자리가 좀 이렇게 경쟁하다면서 3위와 이렇게 점수가 붙어버리면 준플레이오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내심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산수적으로 사실 쉽진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오늘 경기를 제외하면 정관장과 14점 차이거든요. 말씀해드렸지만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되려면 3위와 4위가 3점 차 이내여야 돼요. 네. 그렇죠. 한 경기 이내. 네. 그러려면 사실 이제 이번 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거의 라운드당 한 4, 5점씩 차이를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1, 2, 3위 팀과의 대결을 좀 최소한 2승 1패씩은 거두면서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 어려운 미션이죠, 사실. 네. 작년 생각하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물론 페퍼저축은행한테. 네. 홈백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아니 이 V리그 여자부 팀들 중에 가장 봄꽃이 빨리 피는 데가 광주시요. 페퍼 스타디움이잖아요. 네. 하지만 단 한 번도 봄에 배구를 한 적이 없는 데가 페퍼 스타디움입니다. 네. 근데 한상원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팬들이 0.00001%라도 희망을 갖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페퍼저축은행에게 있어서는 봄 빼고 진출만큼이나 정규리그 1위만큼이나 정말 값진 결과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팀보다 그러니까 기업은행은 뭐 창단해서 처음부터 위에 있었던 팀 이런 케이스는 정말 특이 케이스고요. 그렇죠. 그때는 뭐 유망주들을 네, 모두 싹 모아서 쓸어서 창단을 모아줬으니까 정말 그런 특이 케이스인데 사실은 페퍼저축은행도 그걸 기대했으나 아예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이렇게 페퍼저축은행이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이런 과정을 우리 배구 팬들이 또 지켜보는 것도 V리그를 또 즐기는 새로운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퍼저축은행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본인보다 위에 있는 팀들을 많이 꺾어줘야 되는데 현대건설 지난번에 이겼단 말이죠. 네.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녹화해서 경기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만 흥국과 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약간 주춤하는 흥국과 모르겠다. 상승세 페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모르겠다 이거. 이게 최근에 사실 페퍼의 장점이 어쨌든 높이잖아요. 이 페퍼 정도의 높이면 사실 흥국생명도 굉장히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조심스럽게 페퍼가 뭐 승점을 몇 점 딸지 모르겠지만 이길 가능성, 4연승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전 지더라도 승점은 챙기는 패배를 할 거다. 최소한 지더라도? 이 경기에서는 5세트 페퍼저축은행도 정도는, 승점은 얻을 것이다. 네. 근데 과연 그게 3점이 될지 2점이 될지 1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승점은 얻을 것이다. 가져갈 것이다. 네. 셋 중에 하나는 알겠습니다. 여자부의 이 파란의 중심에 정관장과 페퍼저축은행이 있다면 남자부에는 KB손해보험이 있습니다. 마침 또 KB손해보험도 오늘 경기네요. 네. 뭐 일단은 직전 경기 뭐 리뷰를 해드리면 대한항공전이었죠. 네. 비에나 선수가 30점을 올리면서 구단 최다 연승 6연승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뭐 KB 손해보험 팬들에게 뭐 최고의 외국인 선수를 뽑으라면 이제 케이타 선수를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때 이제 창단 이후 처음으로 챔프전 진출에 성공했었죠. 정말 우승의 네. 마지막 한 스텝만 남겨놨을 때까지도 케이타가 이끌었죠. 그랬던 당시에 이제 6연승을 기록한 게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번에 케이타 없이 6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오늘 경기까지 승리를 거뒀다면 이제 구단 최다 연승 신기록을 쓰게 됩니다. 현재 순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현대캐피탈이 뭐 너무나 강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전보다는 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을 KB손해보험이 9점 차로 바로 대한항공을 뒤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카드와 삼성카드, 삼성화재가 밑에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전력과 OK저축은행 순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KB손해보험은 어디랑 대결하나요? 오늘 경기가 사실 OK저축은행이에요. 그래서 사실 KB가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감독이 사실 바뀌는 게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좀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좀 레오나르도 감독과 KB 선수들의 좀 호흡이 나쁘지 않다. 두 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네. 사실 황태기 선수가 그동안 좀 비에나 선수에게 많은 공격을 좀 몰아주는 편이었는데 오히려 감독이 바뀌고 나서 비에나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배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팀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사실 이런 기세라면은
대한항공도 안심할 수가 없는 위치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현대캐피탈은 24점 차, 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선두까지는 무리라 할지어도 아니, 현대캐피탈은 이미 저 멀리 가버렸고요. 네.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연승 뭐 자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또 한 번 승리한다면 그러니까 황태기 선수가 현대캐피탈 빼고는 다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대한항공을 다시 만나서 또 이긴다고 하면 저는 대한항공이 2위 자리를 안심할 수만은 또 없을 것이다. 굉장히 불안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리고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경기 중에 좀 눈길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화재로 옮긴 막심이었습니다. 네. 첫 경기에는 뛰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막심이 경기를 가졌잖아요. 모습 어떻던가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막심 선수는 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선수다.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이제 김상호 감독이 이제 막심 선수가 사실 이제 비자 작업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입국해서 경기를 치렀거든요. 물론 이제 그동안 대한항공에서 경기를 뛰었었고 올스타 휴식기도 있었지만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세터와의 호흡도 잘 맞지 않는 상황이었는데도 역시 경기력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동안 사실 삼성화재가 좀 아쉬운 게 그로즈다노프 선수가 외국인이긴 하지만 좀 외국인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해결 능력 그리고 좀 서브 능력이 되게 아쉬웠는데 이 막심 선수는 뭐 해결 능력, 서브 능력 모두 갖춘 선수고요. 또 심지어 키가 크기 때문에 블로킹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가 좀 사이드 블로킹이 좀 약한 팀이었는데 이 막심이 들어오면서 높이의 한 축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날 현대캐피탈에게 물론 0대3으로 패하면서 승점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이날 경기만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카드나 KB손해보험과 3, 4위 다툼을 할 수 있을 만한 좀 분위기를 만들었다. 막심 영입은 한 경기지만 그렇죠. 성공적이었다.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남자분은 오히려 여자 배구보다 더 3, 4위 경쟁을 한번 나중에 플레이오프까지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제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KB손해보험이 3위, 그다음에 우리카드, 삼성화재, 저는 한국전력도 조금만 힘을 내준다면 이 중위권 싸움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KB손해보험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4, 5, 6위의 싸움이 좀 심화가 된다고 하면 남자부 역시 이번 시즌 준플레이오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한 2, 3주? 3, 4주가 가장 배구 재밌지 않을까. 네. 진짜 재밌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이 이제 며칠 전에 맞대결을 했을 때는 두 팀 다 외국인 선수 없이 대결을 펼쳤거든요.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카드 니콜리치 선수와 한국전력 마테우스 선수 모두 복근 부상을 당했었는데 이제 니콜리치 선수는 이제 거의 부상 회복 단계여서 다음 경기에는 아마 출전을 할 것 같고요. 한국전력의 이제 마테우스 선수도 아마 21일, 22일 정도부터는 출전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두 팀이 또 중위권 팀들을 잡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수없이 많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